예, 기존의 강박증 치료, 즉 인지행동 치료를 비롯한 강박증 치료에서 이 가치관 개념이 엉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치료가 또 바로 이렇게 가치관 개념부터 시작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전을 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본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박증 발현 치료의 가치관 개념 예시. 여기서 말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를 극혐한다라는 것입니다. 극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신이라는 욕은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근데 뭐 친구들끼리 게임 하다가 편문고 게임 하는데 뭐 잘못해서 폭탄을 뭐 잘못 터뜨리고 남발한다. 그러니까 병신아 좀 폭탄 좀 아껴 쓰고 좀 잘 좀 해라. 이렇게 그러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병신이라는 말은 뭐 그냥 허물없이 주고받고 하기도 하는데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장애인인 친구한테 야 병신아 그 폭탄 좀 뭐 낭비하지 말라면 그 친구가 굉장히 화나고 또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욕이 그 사람한테 특별히 강하게 꽂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극혐이라는 것은 제사로 치면 구두쇠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극도로 싫어한다 이겁니다. 근데 기존 치료에서는 이 가치관의 극혐 개념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성모독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절대자를 욕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런 내용을 강박사고로 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가정주부 뭐 환자가 기독교인인데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는 생각이 교회 기도 중에 자꾸 떠오른다고 합시다. 그럼 치료자는 강박사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사기꾼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럼 이 환자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 그 종교네 하면서 이제 내용이 종교니까 이 가치관이 종교적인 신념이 좀 강한 모양이다. 그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라고 이제 가치관 이렇게 딱 정해버립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 그 여기서 모순이 있죠.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고 강박증 걸립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세계 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강박증 걸려야죠. 그 우리나라 기독교 불교 신자들 합쳐도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거 다 강박증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믿는 강박증 뭐 환자 내암자들이 다 이 증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강박증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 쉽게 무시해버리거든요. 그건 또 설명이 또 안 되죠. 그 사람도 걸려야 되는데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은 원인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실제로 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 사기꾼도 있고 뭐 바람도 피고 뭐 할 거 다 하는 이런 범죄자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실제 기독교 범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든 그 종교적 그 계율을 다 안 지키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만 겉으로 뭐 종교인이지 실제로 그렇게 따르고 독적으로 다 산다고는 볼 수 없죠. 과거 이제 제 내담자 같은 경우 케이스에서도 저나 또 다른 내담자에 피해 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또 이 실제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를 바도 없고 그냥 말만 기독교인인 경우, 말만 불교 신자인 경우, 불교 신자라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할 것 다 또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그래 강한 것도 아니고 증명도 안 된 판에 뭐 그냥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욕한다 하니까 뭐 내용이 종교다, 종교 신념이 강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정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그 증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좀 말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강박증에서 발현 치료 개념은 어떤 피해를 극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서 보면
자, 가정주부 환자가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는 생각이 괴롭다. 그럼 알겠고, 그럼 무슨 피해를 봅니까? 자, 그래서 피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 욕하면 하늘에 벌 받아서 번개를 맞아서 다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가치관이 뭐냐면 다치는 피해를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극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극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극혐한다. 그러면은 이 내남자 같은 경우는 다치는 피해를 극혐하는데 태어나서 머리가 백지인 상태에서 어떤 가치관이 생기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든지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든지 또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다치는 걸 직접 겪거나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 형성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어서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믿게 되어서 이제 이런 신성 모독하는 사건을 선택을 해서 막는 데 중독이 돼서 이제 강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치는 피를 극혐하는 게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 욕에서 번개 맞는 거 말고 산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또는 차에 치여서 다친다든지 묻지마 폭행으로 다친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다든지 이 사건들이 얼마든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종교 신용 강하다 이름도 종교 강박증이라고 아무 의미도 없이 내용이 빠져서 오히려 이름도 붙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치는 피해 극혐인데 다치는 사건으로 신성모도에서 다치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고 개한테 물려 다치고 차에 치여 다치고 이렇게 또 아프리카 여행 가서 사자한테 물려 다치고 맹수한테 물려 다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100% 생기게 되는데 그 종교라는 게 있으면 뭐가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동성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걱정이 돼요. 선생님 제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박사고의 내용이 제가 누차 또 강조하지만 환자가 두려워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라는 이런 강박사고의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사건이 뭐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 사건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건이 뭐죠? 환자가 두려워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한테 내가 한번 당해가지고 나도 동성애 되지 않을까 또 이상한 소리도 하고 내가 동성애자인 건 아닌가 동성애자가 되는 사건 동성애자인 사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루작으로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성애자가 될까봐 걱정을 한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닌가? 그 내용 들어보니까 동성애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같이 동성애를 혐오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동성애를 혐오하지만은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동성애 혐오한다고 또 다 동성애 강박증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강박증, 이건 동성애 강박증. 이름을 이렇게 또 붙여놔요.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인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 내담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본인이 동성애자일까봐 두려워하는데 본인이 동성애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피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선생님 제가 동성애자 되면요 사람들한테 아유 저 참 이상한 놈 저거 비난을 받는다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비난받는 것은 이제 명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명예피해 극혐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피해 극혐인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역으로 보면은 이 내남자가 태어나서 머리가 백지인 상태에서 비난받고 욕 듣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명예피해 찌긋찌긋하다라는 명예피해 극혐이라는 가치관이 이제 생겼어요. 가치관이 생긴 후에 이제 이 명예피해 극혐에 대해서 명예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동성애 선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편에서 아이디어인데 고1 때 짝지가 동성애자였고
동생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친구들한테 반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동성애자 되면 저 엄청 욕은 욕대로 듣고 비난받고 왕따 명예피해 정말 심각하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럼 내가 동성애자 되면 안 되겠네? 내가 동성애자 혹시 동성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성애자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후에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 그럼 학교 성적이 떨어져서 자존심 손상되고 또 명예피해 오죠. 그래서 명예피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동성애 말고도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피부병 걸려서 친구들에게 보기 싫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크게 다치고 흉터도 생기고 해서 뭐 얼굴에 흉터가 크게 생겼다. 그래서 또 외모가 추해져서 또 이렇게 자기 자존심 손상되고 남이 좀 뭐 동정심 어리게 쳐다보고 해서 일단 명예피해가 왔다. 또 이게 선택될 수도 있고요. 사업 실패해서 노숙해서 또 명예피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또 사업 실패해서 노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왕따 당하는 것도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명예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인 명예피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뭐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당한다, 뭐 가난하다, 얼굴이 못생겼다, 뭐 키가 작다, 시험 불합격이다, 뭐 아까 말했다시피 학급에서 등수가 꼴찌다, 학력이 낮다, 시합에서 패배했다, 뭐 선거에서 낙선당했다, 노약자를 폭행해서 욕 엄청 들었다, 성추행을 했다, 성범죄자의 누명을 썼다, 코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피부가 개사당했다, 뭐 가발을 썼는데 바람에 가발이 벗겨졌다, 비정규직에 종사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한다,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내가 참 좀 망신스럽다. 알바하는데 진상송님이 와서 이 진상놈이 엄청 내한테 욕을 했다. 직장 상사 갑질했다 등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이 동성애 이 뭐냐? 이거는 그냥 그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이 한 개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동성애 강박증이라고 뭘 그렇게 VIP 대우 하듯이 이름을 붙일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강박증이다 이 이름 붙이고 동성애 강박증이다 이 말이 바로 이제 동성애 혐오증이 있다 이렇게 내포한 뜻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강박사고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박사고의 내용들이 뭐냐면 신성 모독한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다, 왕따 당한다, 뭐 에이즈 걸린다 이런 것들이 내용은 다 의미 없고 무시하면 되는데 그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서 이제 가치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가치관도 한번 추론해보고 사건이 많으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가설의 확률이 그래서 일단은 바른치료 개념에서 가치관 개념은 어떤 피해를 극혐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개념을 잘 잡아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